안녕하세요. 박 기장입니다. 실제 저는 이제 에어라인의 기장으로서 이 실제 그 FMC의 사용법이라든가 항공기가 에어라인에서 운영되는 그런 환경이나 절차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또는 기성 조종사이지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약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FMC와 P3들을 서로 연결해서 시뮬레이터, 컴퓨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랑 연결을 해서 실제 어떻게 프리플라이 절차, 즉 조종사가 항공기에 들어와서 처음에 어떻게 루트를 FMC에 입력하고 또 항공기의 퍼포먼스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절차를 실제 항공기의 매뉴얼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이 FMC는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조종사가 칵핏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현재 P3D에서는 항공기가 김포 3 to right 활주로에 현재 스트레시홀드에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항공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IRS를 이제 내부 모드로 갖다 놓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파온 절차를 거치고 얼라인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다 내부 모드에 갖다 놓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FMC 셋업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실제 FMC 셋업하는 절차를 보여드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절차가 바로 이 아이덴트 페이지에 와서 아이덴트 페이지에서 이 모델이 737-800 항공기고 엔진 레이팅은 26K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액티브에 나와 있는 20년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FMC 안에 그 내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당되는 회사에서 모디파이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지금 비행을 하는 날짜에 유용해야 됩니다. 액티브라는 거는 현재 로딩 돼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이것들이 현재 유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날짜가 지금 이미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탠바이에 있는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액티브로 시켜줘야 되지만 현재 이 PMDG는 아직 제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예전 거를 예로 해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액티브 데이터베이스는 UTC, 항공기는 전부 다 로컬 타임이 아니고 UTC 타임을 사용하거든요. UTC 타임 00시 또는 24시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 체인지 된다. 그런 개념을 나중에 알고 계시면 또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애프터 오버헤드 패널 자체에 IRS를 내부 모드에 갖다 놨는데 제가 FMC에서 포지션을 현재 내가 있는 포지션을 IRS에 전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IRS 포지션을 입력을 하라는 메시지와 메시지 라이트가 현재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게 지워지겠고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항상 이 좀 잘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요 LSK라고 하거든요. 양쪽에 있는 거를 라인 셀렉트 키라고 하는데 라인 셀렉트 키 우측에 있는 6번, 라이트 6번에 있는 거에 보면 항상 이렇게 다음, 넥스트로 가는 그 표시가 납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눌러서 그 다음 번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이것만 사실 따라가면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 맨 위부터 보시면 포지션 이니 페이지인데요. 가장 최근에 FMC에서 사용됐던 포지션입니다. 이게 현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에어포트라는 거는 이거는 참고 데이터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박스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맨도토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대시로 되어 있는 것은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김포공항에 있으니까 김포공항에 그 아이카오 4레터 아이덴티파이어를 해보면 RKSS가 되겠죠. RKSS. 그래서 넣어보면 RKSS는 ARP가 되겠죠. 에어포트 레퍼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위치가 이렇게 나오고요. 뭐 게이트에 있다 그러면 게이트 1번 게이트다. 그럼 내가 막 이렇게 김포는 그냥 앞에 뭐 다른 게 없이 그냥 1번이죠. 이렇게 게이트 넘버도 넣을 수 있고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중요한 거는 이 set irs 포지션인데 irs 포지션을 넣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제 포지션 이니 페이지 세컨드 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GPS 레프트 라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GPS 레프트를 따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면 일단 그 PFD나 그다음에 ND 그리고 이런 쪽에서 전부 다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 정상적인 어떤 심볼들을 표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게 돼 있고요. 또는 이 게이트 같은 경우 게이트 있으면 이 게이트나 이런 것들을 따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딴다는 건 이렇게 찍어서 밑으로 만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GMT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MT는 지금 3시 19.5분이 되겠죠. 03시 19.5분 줄루 타임이고 4월 14일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FMC 현재 그 시간 우리가 비행하려는 그것의 UTC 타임과 즉 GMT 타임과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갖고 오냐면 그 기장의 그 시계에서 있는 그 시계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GPS에 있는 GPS 날짜와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항공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가 인밸리드 할 때는 매뉴얼리하게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ILS 얼라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 현재 여기 보면 오리진이죠. 현재 내가 출발하는 공항이 어디냐라는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원래 실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로 넣을 수 있게끔 아까 제가 레퍼런스 포인트를 넣었던 것처럼 그걸 참고해 넣을 수 있도록 뜨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꼭 넣어줘야 되는 게 데스티네이션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제주를 간다 그러면 이렇게 제주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플라이 넘버를 넣어줘야 돼요. 일단 원래는 그 컴퍼니 루트가 있는데 컴퍼니 루트가 있는 경우는 넣어주면 되고요. 컴퍼니 루트라는 거는 해당되는 회사에서 이 루트를 전부 다 루트의 항로라든가 또는 웨이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종사들이 넣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 루트를 넣지 않고 컴퍼니 툴을 여기다가 바로 콜하게 되면 그 아까 말한 내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항공사에서 이미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로드를 해서 루트에 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빨리 칵핏 셋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컴포넌트가 없으니까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셋업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넘버는 해당되는 항공사의 그 플라이트 넘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RSS 001이라고 001 좀 약간 지금 이게 튜닝이 완벽하게 안 돼서 약간의 그런 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빨리 누르면 잘 입력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RSS 001이라는 RSS라는 회사의 이것도 아이카오 코드가 되겠는데요. 아이덴티파이어 RSS 001이라는
플라이트 넘버를 가지고 비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김포에서 GMP CJU 제주 가는 뭐 컴퍼니 루트가 있다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없으니까 이처럼 인밸리드 하다, 그래서 인밸리드 엔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뜹니다. 뜨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넣었으면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게 이제 해당되는 루트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김포를 갈 때 시작되는 포인트는 불티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불티. 여기 아마 불티부터 넣으면 바로 시작이 될 건데요. 예를 들면 앞에 걸 넣지 말고 그냥 불티. 시작되는 포인트가 불티다. 그러면 불티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불티, 다이렉트 불티부터 그 다음에 양키 711 항로를 따라서 도톨까지 가겠습니다. 도톨까지 이렇게 간다. 됐죠, 그죠? 그러면 실제 ND상을 보면서 이걸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ND상에서 사이언, 즉 이거를 청록색 색깔로 이렇게 식별 나오거든요. 이건 액티브 돼 있는 게 아니라, 액티브 돼 있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활성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이거를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액티브 라이트가 나오면 내가 얘를 원래 루트를 넣었다면 액티브를 누르고, 그다음에 execute를 누르면 되겠죠. execute에서 라이트가 들어오면 execute. 그러면 이제 여기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마젠타로 해가지고 ND상에 그 플랜 뷰 모드 상에서 항상 그거를 플랜 뷰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마젠타로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 플랜 뷰 모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젠타로 표시되는 거를 일단은 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가야 되는 게 그냥 디파처를 넣어줘야겠죠. 아직 항로를 넣었으니까. 그럼 디파처는 RKESS 디파처. 그래서 김포에서 출발하는데 항상 출발하는 것부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런웨이부터 넣겠죠. 그래서 3 to right 출발해서 3 to right 했더니 SID 같은 경우에는 불티온 줄리엣 선택하겠습니다. 불티온 줄리엣을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ND를 보면서 불티온 줄리엣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티온 줄리엣 루트 오케이 디파처에서 불티온 줄리엣 선택하고 여기서 execute 해주고요. 액티브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어라이벌에 가서 만약에 제주 어라이벌, 우리가 비행 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어라이벌까지 전부 다 세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어라이벌은 세팅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가서 ATIS를 들어보고 실제로 사용되는 활주로와 S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2시간 이내인 경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현재 기상 상태로도 우리가 기상 상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면 지금 예측되는 지금의 어떤 기상이라든가 또는 ATIS를 확인했을 때 해당되는 공항의 액티브한 런웨이와 스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놓으면 나중에 어프로치 셋업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미리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은 스타부터 넣는 겁니다. 도착하는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스타부터 해서 도톨2 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서 줄로 7으로 선택을 하고, 트랜지션은 유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톨2 파루 가서 줄루인데 트랜지션은 유민을 통해서 간다. 그래서 이렇게 execute를 해주고요. 이렇게 하고 아까 다시 오른쪽에 키가 나와 있죠. 다시 여기서 루트를 간 다음에 루트에서 다음 페이지를 가서 이렇게 지금 보면 불티1 줄리엣 불티 양키 711 도톨2 파파 유민, 그래서 트랜지션 꼰대로 연결되고요. 유민에서 트랜지션 어프로치 트랜지션에서 꼰대에서 줄루 7 런웨이 미스터 프로치는 페니온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 ND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들어간 거를 나중에 이렇게 확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그 페이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확인하는 거는 그쪽 가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반드시 리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